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객관적인 연인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INTP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법이 없으며 언제나 성층권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듯한 냉철한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합니다. 연인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닥쳤을 때 같이 울어주는 대신 누구보다 탁월하고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혼란을 잠재우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적 설계자와 같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이 그들의 입을 거치면 명쾌한 논리로 정리되는 듯한 지적 쾌감, 그 단단한 이성이 주는 안정감은 INTP만이 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이성적이고 완벽해 보였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가장 소통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인간미가 거세된 가장 기계적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INTP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토로합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고장. 난 기계를 고치려는 엔지니어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연구원처럼 대하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밤을 새워 우주의 기원과 실존주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논하던 그들이 오늘 아침 마치 감정 회로가 타버린 로봇처럼 텅 빈 눈빛으로 돌변해버리는 현상. 도대체 그들의 고성능 두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토록 명석하던 그들이 왜 사랑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한 바보가 되는 걸까요? 이 비극의 핵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정작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인 마음을 놓쳐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NTP만이 가진 모순적인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고요해 보였던 그들의 침묵이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종료 및 시스템 셧다운의 신호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이해나 수용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이 INTP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당신과의 관계를 비효율적이고 수정 불가능한 오류로 규정하고, 만약 당신의 사랑이 늘 치열한 논쟁 끝에 차갑게 식어버렸거나 상대방이 당신의 냉정함에 질려 떠나갔다면 그 답은 상대의 무지함이나 감정 과잉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하고 차가운 논리의 성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지적인 연인이 가장 멍청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적나라한 심리적 과정을, 논리가 사랑을 죽이는 그 차가운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해부하듯 파헤쳐 봅니다. 1. 감정의 무효화 효율을 가장한 공감의 거세. 당신이 내민 팩트라는 차가운 수술칼이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숨통을 끊어놓는 흉기가 되었다. INTP에게 연인 간의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보듬어야 할 감정의 교류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싸움이란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비상사태이며 즉시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 긴급 디버깅 작업에 가깝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INTP의 눈빛은 연인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엔지니어의 건조한 눈빛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들은 상대의 떨리는 목소리나 상처받은 표정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을 타임라인별로 분해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느라 뇌의 CPU를 풀가동합니다. INTP의 뇌는 입력값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신텍스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고성능 컴퓨터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함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쏟아낼 때 보통의 연인들은 본능적으로 안아주거나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INTP는 그 순간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에는 울음이라는 변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니, 우는 건 자유인데 운다고 문제가 해결돼? 일단 감정 좀 추스르고 원인부터 분석해보자. 내가 화난 포인트가 A야 아니면 B야? 이 말은 상대방에게 있어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상대는 지금 당장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데 INTP는 눈앞에 화이트보드를 꺼내놓고 잘잘못을 가리는 청문회를 시작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로봇이다. 사이코패스 같다고 맹비난하지만 사실 이것은 INTP에게 있어 나름의 필사적인 사랑이자 최선의 대처입니다. 그들의 사고 회로에서 감정적 동요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연인이 겪는 이 고통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가장 예리한 이성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게. 이것이 그들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휘두르는 팩트라는 칼날은 문제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여린 마음까지 난도질해버립니다. 문제는 연인 관계가 0과 1로 이루어진 논리 회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겨서 내 말이 맞음을 증명했을 때 INTP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으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면 오류는 수정되었을지 몰라도 그 시스템의 사용자인 연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뒤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INTP가 논리로 사랑을 지키려다 맞이하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1. 해결사 콤플렉스 징징거릴 시간에 대안을 찾아라. 너의 슬픔은 나에게 해결해야 할 퀘스트일 뿐이다. INTP가 연애 중 가장 빈번하게 악의 없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데이터로 치환해버리는 버릇입니다. 그들에게 연인의 하소연은 공감을 바라는 호소가 아니라 시스템에 발생한 버그 리포트처럼 인식됩니다. 그리고 INTP는 본능적으로 그 버그를 잡기 위해 트러블 슈팅 모드에 진입합니다. 연인이 직장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으며 나 오늘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어 라고 말할 때 INTP의 뇌내 알고리즘은 슬픔을 느끼는 감정센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상대의 축 처진 어깨를 안아주는 대신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다는 건 감정적 과장이고 구체적인 원인이 뭐야? 그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거야?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전자라면 노동청 신고나 부서 이동을 고려해야 하고 후자라면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선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 이 순간 INTP는 스스로를 현명한 조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힘들었겠다. 괜찮아. 같은 말들을 영양가 없는 빈말이나 기만이라고 여깁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게으른 짓이며 오히려 문제의 뿌리를 뽑아주는 명쾌한 솔루션이야말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자 헌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가장 비싼 자원인 지능과 시간을 할애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적인 접근은 감정의 수렁에 빠진 상대방에게는 잔인한 고문이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차가운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옹호입니다. 연인이 서운함을 내비치며 나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말한 건데 넌 꼭 그렇게 따져야 해? 라고 반문하면 INTP는 당혹감을 넘어 억울함을 느낍니다. 아니 나는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을 끝내주려고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답을 줬잖아.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짜증을 내? 위로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돼? 내일 또 그 상사 얼굴 볼 건데? 너 정말 비합리적이구나. INTP의 눈에 상대방은 해결책을 줘도 받아먹지 못하고 감정에만 매몰된 징징이로 보이고 상대방의 눈에 INTP는 공감 능력이라곤 약에 쓸래도 없는 냉혈한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학습된 침묵이 자리 잡습니다. 상대방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건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아프구나. 위로는커녕 내 잘못까지 지적받는 청문회가 열릴 뿐이구나. 결국 상대방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INTP는 조용해진 연인을 보며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평화로워졌군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정서적 고립감 속에서 마음의 문을 이중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논리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에게서 가장 먼 곳으로 유배보내버린 것입니다. 이 감정의 가성비 계산 이 대화는 투입 대비 산출이 0이다.
너와의 싸움은 나에게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최악의 투자다. INTP는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철저한 비용 대비 효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정 싸움이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칼로리를 소모하면서도 도출되는 결론은 전무한 지구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활동입니다. 서로 소리 지르고 울고 했던 말을 또 하며 감정을 배설하는 과정을 INTP는 소통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증가로 봅니다. 그들의 뇌내 계산기는 경고음을 울립니다. 경고 현재 이 대화의 생산성은 마이너스입니다. CPU 자원 낭비가 심각하니 즉시 프로세스를 종료하십시오.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유로 화를 내거나 소위 징징거린다고 판단되는 순간 INTP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는 대신 무시나 회피라는 극단적인 절전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무서워서 피하는 회피형 애착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배설물에 내 고귀하고 소중한 뇌세포를 단일지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지적, 오만함에서 비롯된 능동적 거부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한복판에서 가장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지금 너는 너무 흥분해서 편도체가 이성을 지배하고 있어. 이런 상태로는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내가 진정되고 팩트만 나열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INTP에게 이 말은 너를 진정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이지만 듣는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지금 감정에 휩싸인 너는 인간으로서 대화할 가치가 없는 오류 덩어리다. 고쳐서 와라라는 멸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감정을 추스르라는 그들의 요구에 미칠 듯한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내가 화난 이유는 바로 당신의 그 태도 때문인데, 당신은 마치 훈육하는 선생님처럼 내 감정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INTP가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평화를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시위이자 상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화가 나서 미쳐 날뛰다가 INTP의 절대적인 침묵이라는 벽에 부딪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INTP는 그제야 이제야 조용해졌네라며 안도하겠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관계의 사형 집행이 끝난 뒤의 적막임을 그들만 모릅니다. 삼오만한 침묵 설명하는 비용이 이해시키는 효용보다 크다. 너에게 내 생각을 이해시키는 건 이지폰으로 4K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만큼 불가능하고 지루한 일이다. INTP가 입을 다무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설명의 무용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수많은 개념과 이론, 논리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입니다. 어떤 결론 하나를 도출하기 위해 그들은 수십 가지의 전제와 배경 지식을 빛의 속도로 연결합니다. 문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입 밖으로 꺼내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INTP는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결론을 이해시키려면 배경 지식어부터 설명해야 하고, 그러려면 개념 B도 정의해야 하는데, 너무 길다. 상대방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물을 때 INTP는 설명을 시도하다가 상대의 멍한 표정을 포착하는 순간 급격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눈에 상대방은 마치 양자역학을 배우러 온 유치원생처럼 보입니다. 눈높이를 맞춰 설명하자니 단어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통역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설명이라는 고된 노동을 포기하고 가장 짧고 잔인한 문장으로 대화를 종료시킵니다. 아니야, 됐어. 말해도 넌 몰라. 혹은 한숨을 푹 쉬며 그냥 넘어가자. 설명하기 복잡해.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지적 수준으로는 내 고차원적인 사고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깐 가장 오만하고 강력한 형태의 수동적 공격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연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대화할 자격조차 없는 멍청한 존재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지적인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TP는 그 격차를 친절함으로 메우려 하지 않고 침묵이라는 벽돌을 쌓아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상대방은 그 높은 벽 너머에 있는 INTP의 세계를 기웃거리며 소외감을 느끼다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과 말이 통하는 또 다른 자신을 원할 뿐이구나. 소통이 차단된 관계에서 상대방은 더 이상 사랑받는 연인이 아닙니다. 그저 INTP의 옆자리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말귀 못 알아듣고 귀찮게만 구는 NPC로 전락해버릴 뿐입니다. 이 지적 환멸 멍청함에 대한 알레르기.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무지함과 진부함이 나의 호기심을 살해했다. INTP에게 사랑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은 설렘도 헌신도 아닌 지적 존경입니다. 남들은 외모나 재력, 다정함에 반하지만 INTP의 뇌세포를 가장 강렬하게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대화의 깊이와 남다른 통찰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특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우주적 관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혹은 그 관점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논리를 가진 뇌가 섹시한 소울메이트를 갈망합니다. 만약 까다롭기로 소문난 INTP가 당신을 선택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복잡한 지적 필터링 시스템을 통과한 세상에 몇 안 되는 흥미로운 탐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연애 초기,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은 질문 공세와 반짝이던 눈빛은 사랑이라기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과학자의 열정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난해한 책을 해독하고 파헤치는 과정에서 도파민의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이 환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환멸은 배신감보다 더 차갑고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관계를 급속 냉각시킵니다. INTP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악함이 아니라 지루함과 뻔함입니다. 당신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한 순간, 혹은 당신의 생각의 깊이가 얕은 접시물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INTP의 호기심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깊이가 없네. 생각하는 게 남들이랑 똑같네. 클리셰 덩어리잖아. 이 잔인한 깨달음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신비로운 우주가 아니라 이미 다 풀어서 답을 아는 시시한 퍼즐로 전락합니다. INTP는 이미 결말을 아는 영화를 2번 보지 않듯 더 이상 지적 자극을 주지 못하는 연인에게 시간을 쏟는 것을 인생의 낭비로 여깁니다. 그들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콘텐츠가 구독 취소를 당할 만큼 지루해졌다는 INTP만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색 경보입니다. 일번한 대화의 반복 뇌세포가 질식하는 스몰 토크의 지옥. 너와의 대화에서 더 이상 새로움을 찾을 수 없을 때 나의 사랑은 로그아웃되었다. INTP가 이별을 결심하는 가장 크고 빈번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치명적인 갈등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지루함입니다. 그들에게 지적 자극이 없는 대화를 강요하는 것은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놓고 숨을 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지적 질식 상태를 유발합니다. INTP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연인들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무의미한 스몰 토크의 무한 루프입니다.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날씨 춥지? 사랑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질문, 예측 가능한 답변, 알맹이 없는 감정 확인 절차. 이러한 일일 점호 같은 대화가 반복될 때 INTP의 뇌는 극심한 피로를 느끼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은 팩트나 정보 혹은 새로운 관점이 담기지 않은 말을 노이즈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INTP가 갈망하는 대화는 연예인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시계 가십이나 직장, 동료의 점심 메뉴 같은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현상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원리를 논하고 싶어 합니다. 시사, 철학, 과학, 기술, 혹은 하다못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작품의 세계관과 모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추상적인 주제를 던졌을 때 몰라, 머리 아파, 그냥 재밌으면 된 거지라며 대화를 차단하고
다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그 순간 INTP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아, 이 사람과는 표면적인 대화밖에 할 수 없구나. 시면을 나눌 수는 없겠구나. 이때부터 INTP는 자동 응답 모드를 가동합니다. 당신의 말에 응, 진짜? 그러네, 그렇구나 같은 적절하지만 영어는 일지도 없는 리액션을 기계적으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뇌는 99%의 리소스를 딴 데 쓰고 있고 오직 1%의 리소스만 남겨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 없는 리액션은 긍정이 아닙니다. 너와의 대화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지적 자극도 주지 못하므로 나는 뇌를 끄고 절전 모드로 버티겠다는 뇌사 판정입니다. INTP에게 있어 상대방이 더 이상 탐구할 가치가 없는 뻔한 NPC로 전락하는 순간 관계의 수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NPC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고백하는 게이머는 없으니까요. 이 논리적 모순의 발견 신뢰가 붕괴되는 치명적 오류. 내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순간 너는 나에게 연인이 아니라 수정 불가능한 버그가 된다. INTP는 태생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에 목숨을 거는 생물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고성능 모순 탐지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조차 상대방의 발언에 논리적 허점이 보이면 뇌의 경고등이 번쩍이며 블루 스크린이 뜹니다. INTP의 정떨어짐 게이지가 위험 수치를 돌파하는 순간은 상대방이 거창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을 보일 때입니다. 특히 논쟁 중에 말문이 막힌 상대가 몰라,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고 라며 팩트를 무시하고 감정을 절대적 진리인 양 강요할 때 INTP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느낌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인데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지적 태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친구 남편은 기념일에 명품 백 사주던데 넌 왜 안 그래? 와 같은 비교 화법은 INTP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논리적 자살골입니다. INTP의 머릿속에서는 즉시 반박 알고리즘이 생성됩니다. 표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군. 너와 내 친구는 변수가 다르고 나와 그 남편의 소득 수준과 가치관도 다른데 어떻게 단순 비교가 성립해? 이건 통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쓰레기 같은 주장이야. 하지만 이 복잡한 반박을 입 밖으로 내는 대신 INTP는 조용히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소스 폴더로 이동시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우트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INTP는 논리적 결함이 있는 상대가 내놓는 모든 말과 의견을 오염된 데이터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 번 이 사람은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 혹은 뇌 구조가 헐거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INTP는 상대가 틀린 말을 해도 정정해주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들은 버그가 난 시스템을 고치려 드는 것은 미련한 짓임을 알기에 시스템 유지 보수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당신이 INTP와의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비논리적인 벽과 대화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뿐이니까요. 3호기심의 죽음. 너에 대한 모든 데이터 분석은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미지의 우주가 아니라 이미 공략집을 다 본 게임이다. INTP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흥미로운 탐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빠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풀고 싶어 미치겠다는 뜻입니다. 연애 초기, 그들은 당신의 사소한 습관, 말투, 가치관, 트라우마까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마치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처럼 당신이라는 존재의 바닥까지 샅샅이 뒤져보고 해석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 탐구 열정에는 치명적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패턴 파악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INTP는 본능적으로
대상의 행동 패턴과 사고 알고리즘을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불행히도 당신이 너무 투명하거나 단순하거나 혹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라면 이 분석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종료됩니다. 어느 순간 INTP는 당신의 행동을 100%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쟤는 삐질 거야. 이 질문을 하면 뻔한 대답비를 내놓겠지. 그리고 그 예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질 때 INTP는 희열이 아니라 깊은 권태를 느낍니다. 변수가 사라진 관계, 더 이상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연인. 그것은 INTP에게 이미 엔딩 크레딧을 본 영화를 억지로 다시 앉아서 보라는 것과 같은 고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파악이 끝난 대상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INTP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신비로운 연인에서 분석이 완료된 표본 A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결론 내립니다. 이 책은 첫 문장만 봐도 결말이 보인다. 더 읽을 가치가 없으니 덮자. 상대방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안정적이다라고 믿지만 INTP에게 완벽한 알은 곧 흥미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INTP에게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사망 선고입니다. 3. 마일리지 적립식 이별 멍청함 스택이 넘칠 때 내가 한 번의 실수로 차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내 인내심의 버퍼를 이미 수백 번 오버플로우 시켰다. INTP는 겉보기에 꽤 관대하고 무던해 보입니다. 연인이 웬만한 실수를 저질러도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거나 사사건건 간섭하며 구속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INTP의 태도를 보고 얘는 성격이 참 순둥이네. 혹은 나를 정말 많이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INTP의 침묵은 용서나 이해가 아닙니다. 그들은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에너지조차 아깝다고 판단해서 조용히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INTP의 마음속 깊은 서버에는 멍청함 스택, 혹은 비논리 스택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카운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택은 당신이 저지르는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로그 파일로 기록합니다. 설명해 줬는데도 이해 못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함. 지하철 환승 최단 경로를 알려줬는데 고집부리다 늦음. 그냥 내 기분이 그래라며 억지 논리를 펼침. 당신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 약속을 비효율적으로 잡을 때, 팩트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굴 때마다 이 스택은 소리 소문 없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때 INTP의 겉모습은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벌이는 대신 무미건조하게 알겠어. 그렇게 해라고 말하며 상황을 넘깁니다. 당신은 그 말을 동의로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더 이상 말 섞기 귀찮으니 이거는 실망 목록에 추가하고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 시스템에서는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격 유형들은 그때그때 화를 내고 싸우면서 감정의 압력을 배출합니다. 마치 압력밥솥에 김을 빼는 것처럼요. 하지만 INTP는 효율성을 위해 김을 빼는 과정을 생략하고 압력을 계속 가둡니다. 당신이 우린 싸우지도 않고 정말 잘 맞아라며 태평하게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INTP의 스택은 99%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냉정하게 이별을 준비하며 마지막 1%를 채울 당신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INTP의 관대함 뒤에 숨겨진 가장 섬뜩한 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 침묵 속에 감춰진 임계점의 공포. 경고음도 예고편도 없다. 당신이 웃고 있는 그 순간 시스템은 이미 종료를 예약했다. 이 스택 시스템이 관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이유는 바로 옐로카드 없는 퇴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연인들은 불만이 생기면 화를 내거나 울면서 하소연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겁니다. 이는 시끄럽고 피곤한 과정이지만 역설적으로 나는 아직 너랑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고쳐줘라는 치열한 구조 요청이자 관계 개선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INTP는 다릅니다. 그들은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는 한 굳이 에너지를 써서 갈등을 공론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기에 따르면 상대를 설득하고 감정을 소모하며 싸우는 비용이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닫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울 가치조차 없어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극적인 인지의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INTP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오독합니다. 와, 우리는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남들은 맨날 싸운다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우잖아. 상대방은 이 무균실 같은 평화에 취해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시각 INTP의 머릿속에서는 냉혹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평온함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의 폭풍전이 아니자 이별 대기실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INTP는 혼자서 조용히 이 관계의 손익분기점 붕괴 시점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런 비효율이 3개월 더 지속된다면 내 정신 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80% 이상이다. 손절하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마침내 스택이 100%를 넘겨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그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밥을 먹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당황한 상대방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잘 지냈잖아. 라고 절규하지만 INTP에게 갑자기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 번의 경고를 속으로 삼켰고 수천 번의 이별을 혼자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몰랐을 뿐 카운트다운은 이미 오래전부터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고등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경고등을 볼 수 없는 관리자, 권한밖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최후의 트리거 가설 검증 완료. 프로젝트를 폐기한다. 너에게는 고작 그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역시 나를 확인시켜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별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은 제3자가 보기에 그리고 당사자인 상대방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소하고 우발적인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밥을 먹다가 무심코 던진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하잖아. 같은 비과학적인 발언 하나. 혹은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해 그냥 택시 타고 가자며 비효율적인 선택을 한 실수 하나. 이별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절규합니다.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고작 길 한 번 잘못 든 것 가지고 헤어지자고?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상대방의 눈에는 이별의 원인이 그날의 실수 하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INTP에게 그 사건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99% 차올라 찰랑거리던 안맞음의 데이터 컵에 떨어진 마지막 물 한 방울일 뿐입니다. INTP는 그동안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논리적인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대화가 통하는가? 그동안 99번의 실망이 있었지만 INTP는 혹시 모르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유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사소한 사건은 INTP가 세운 이 관계는 실패했다는 가설을 참으로 확정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INTP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했던 연산이 순식간에 정리되며 단 하나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역시 넌 안 돼. 이 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 결론이 한번 도출되면 INTP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별 후에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고 후회하거나 미련을 갖습니다. 하지만 INTP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쳐 오답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실험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학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별은 잔인함이 아니라 더 이상의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3 시스템 포맷 복구 불가능한 최종 판결. 나의 이별은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라 영구적인 데이터 삭제다. 백업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INTP가 입 밖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뱉었다면 그것은 결코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투정이나 화가 나서 홧김에 던져본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제 도장까지 찍힌 최종 판결문의 낭독입니다. 그들의 이별 프로세스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포맷과 같습니다. 휴지통에 버린 파일은 복구할 수 있지만 포맷된 디스크의 데이터는 영원히 되살릴 수 없듯 INTP가 마음을 정리한 후에는 그 어떤 감정의 잔재도 남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INTP는 철저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관계의 유지, 비용이 효용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손절매를 단행하는 것. 이것이 INTP식 이별의 본질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대방이 울며 매달리고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고칠게. 하지만 INTP의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 눈빛은 당신을 미워하는 증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일에 왜 에너지를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무관심과 권태입니다. 그들에게 재결합이란 실패가 증명된 실험을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반복하는 멍청한 짓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에게 있어 같은 입력값을 넣고 다른 결과값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의 정의와 같습니다. INTP는 가장 냉정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당신의 희망을 짓밟습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안 맞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증명됐어. 그런데 왜 실패할 게 뻔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야 해? 그건 비합리적이고 시간 낭비야. 논리적으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반박 불가능한 이 질문 앞에서 상대방은 말문이 막히고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INTP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는 단방향 알고리즘으로 잠깁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의 번복은 없다는 차가운 팩트뿐입니다. 4. 관계의 가성비 관계 유지라는 고된 노동.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를 수행하는 것은 내 영혼을 갈아넣는 묵음 야근과 같다. INTP는 기본적으로 초절전 모드로 세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아주 작고 소중한 용량의 사회성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배터리는 오직 혼자만의 사색, 게임, 지적 탐구를 할 때만 충전됩니다. 반대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은 배터리를 급격하게 방전시키는 고강도 프로세스입니다. 연애 초기, 강력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는 생화학적 마법으로 미래의 에너지를 가불해 와서라도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INTP의 내면에서는 냉정한 내부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엑셀 시트를 펴듯 관계의 대차대 조표를 작성하고 이 연애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INTP에게 연애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미션이 쏟아지는 끝나지 않는 퀘스트이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해야 하는 제2의 직장과 같습니다. 일일 퀘스트 눈 뜨자마자 잘 잤어? 보내기. 밥 먹을 때 메뉴 사진 찍어 보내기. 주간 퀘스트 주말 데이트 코스 짜기. 돌발 퀘스트 연인의 기분이 나쁠 때 원인 파악하고 달래주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랑의 즐거움이겠지만 효율을 중시하는 INTP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업무이자 노동으로 인식됩니다. 그들은 이 수많은 과업들을 수행하며 실시간으로 CPU 과부하를 겪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관심과 연락을 요구할수록 INTP의 쿨링팬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결국 시스템 보호를 위해 성능 제한을 걸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을 감당하기엔 시스템 사양이 딸려서 살기 위해 억지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뿐입니다. 일 의무감이 주는 질식감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둬. 사랑이 실시간 위치 추적과 업무 보고가 되는 순간 나는 탈옥을 꿈꾼다. INTP가 연애를 지속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고문은 바로 의무적인 연락의 늪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진동이 사랑의 설렘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전자발찌의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INTP를 질식하게 만드는 것은
대화의 빈도가 아니라 영양가 없는 내용의 강제성입니다. 일어났어? 밥 먹었어? 지금 어디야? 퇴근했어? 이런 생존 확인형 질문들이 쏟아질 때 INTP는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 여부가 인류 평화나 너의 삶에 무슨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왜 나의 생체 리듬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지? 그들에게 이러한 카톡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1분 1초를 감시당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이자 불필요한 데이터 트래픽 폭탄일 뿐입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몰입의 파괴입니다. INTP는 한번 생각에 잠기거나 취미 등에 몰입하면 머릿속에 거대한 가상세계를 구축합니다. 이 딥워크 상태는 그들에게 있어 성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왜 답장 안 해? 또 폰 안 보지? 라며 닥달하며 불쑥 끼어드는 것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카드탑을 발로 차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정신적 테러입니다. INTP의 뇌는 한번 흐름이 끊기면 다시 그 몰입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엄청난 부팅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연인의 연락이 반가움이 아니라 나의 사고 회로를 끊어먹는 방해물로 인식되는 순간 INTP의 마음속에서 연인은 더 이상 사랑하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제거해야 할 악성 팝업창이거나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수로 변질됩니다. 답장 좀 늦었다고 삐지는 너를 달래주느라 내 소중한 사색의 시간을 망쳤어. 이 억울함이 쌓이면 INTP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결론을 내립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혼자 있고 싶다. 이 생각은 곧 너와 헤어져야 내가 산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없는 사랑은 감옥일 뿐이니까요. 이 고립의 승리 미안하지만 너보다 혼자가 더 재밌는데 어떡해? 너를 만나기 위해 써야 하는 에너지보다 방구석에서 얻는 도파민의 순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 어느 순간 INTP의 뇌리에는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깨달음이 스칩니다. 바로 행복의 저울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한쪽 접시에는 연인과의 데이트가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혼자만의 시간가 놓여 있습니다. INTP는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너를 만나서 얻는 행복보다 혼자만의 방,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얻는 지적 유의가 훨씬 가성비 좋고 고효율이다. 이 고립의 승리 단계에 진입하면 관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INTP에게 최고의 행복은 타인과의 끈적한 교감이 아니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적 호기심을 채울 때 오는 순도 100%의 도파민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혼자 있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연애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가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한 연인이라도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리액션을 하고 좋은 애인을 연기해야 합니다. INTP에게 이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메소드 연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고 혼자 남는 순간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씻지 않아도 되고 괴상한 자세로 앉아 있어도 되고 멍하니 벽을 봐도 되는 완벽한 무중력 상태. 그들에게는 이 해방감이 사랑의 설렘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중독적입니다. 상대방은 이 상황을 오해하여 자책합니다. 내가 더 이상 매력이 없나? 내가 질렸나?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매력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물학적 패배입니다. 단지 INTP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자발적 아웃사이더. 본능이 사랑이라는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감정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INTP는 데이트를 핑계대며 미루거나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 했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겉으로는 아쉽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이스, 오늘 밤은 게임 달린다며 쾌재를 부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화려한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도 INTP의 방구석, 컴퓨터와 유튜브 알고리즘이 주는 쾌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연적에게 진 것이 아니라 INTP의 고독이라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3회피형 분석가 가장 효율적이고 비겁한 이별, 잠수와 강제 종료. 너를 납득시키기 위해 소모해야 할 에너지가 내가 욕을 먹는 비용보다 비싸다. 에너지가 바닥을 찍은 INTP에게 있어 이별이라는 결과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이별의 절차 그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이별 통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다 고칠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쏟아지는 상대방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해야 하고, 울며 매달리는 상대를 달래야 하고, 자신의 변해버린 마음을 납득시켜야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INTP에게 감정의 청문회이자 끝나지 않는 디버깅 작업과 같습니다. 이미 마음이 파산한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 고지서를 들이미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는 가장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잠수와 차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려 죽이기입니다. 직접적인 이별 통보조차 버거워 상대방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유도합니다. 답장 텀이 1시간에서 반나절, 하루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도 응, 미안, 바빠 같은 영혼 없는 단답만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소원의 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질식시키는 계산된 방치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 INTP는 아무런 예고 없이 연락을 끊고 증발해버리는 완전 잠수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사고가 났나 걱정했다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죠. 하지만 방전된 INTP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후의 생존 전략이자 시스템 보호 조치입니다. 그들의 뇌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감정적으로 받아칠 것이고 설득하려 들 것이다. 나는 그 무한 루프를 감당할 에너지가 없다. 그렇다면 대화의 여지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서로에게 효율적이다. INTP는 이를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강제 종료 정도로 합리화합니다. 컴퓨터가 멈췄을 때 우리는 컴퓨터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죠. INTP에게 회생 불가능한 관계는 바로 이 멈춘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 비겁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보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의 가슴에 불신이라는 영원한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를 소통 불능의 괴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당장 내가 귀찮지 않은 게 우선인 그들의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영역 침범에 대한 알레르기 내 논리를 건드리지 마. 나의 사고방식과 취향을 교정하려 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INTP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생명 유지 장치처럼 여기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독특한 논리 체계와 마이너한 취향으로 견고한 자아의 요새를 쌓고 살아갑니다. 그 성벽 안에 벽돌 하나, 배치된 가구 하나까지도 전부 그들이 오랜 시간 검증하고 선택한 최적화의 결과물입니다. 남들 눈에는 정리되지 않은 혼돈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 무질서조차 정교하게 계산된 질서입니다. 그들이 연인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성벽을 부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생태계를 존중해주는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는 선의를 명분 삼아 이 성벽을 넘으려 하거나 허락도 없이 내부 구조를 리모델링하려 들 때 INTP는 맹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INTP에게 너는 고쳐야 해라는 뉘앙스의 조언은 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내 시스템에 침투해 코드를 멋대로 바꾸려는 해킹 시도이자 너의 현재 상태는 틀려먹었다고 규정하는 오만한 계몽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디버깅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에 타인의 강요된 패치를 거부할 뿐입니다. 나를 연인이 아닌 교화 대상이나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는 순간 INTP의 사랑은 차가운 방어 기제로 돌변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 곁에서 자유로운 영혼인 그들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일훈수 금지. 내가 내 인생의 최저값을 알아?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 완벽한 실험실이다. 외부인은 함부로 비커를 옮기지 마라.
연인들, 특히 사회적 기준과 효율을 중시하는 유형들은 흔히 INTP의 사회성 부족, 불규칙한 수면 패턴,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내 구원자 혹은 멘토를 자처하며 INTP의 삶에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너도 이제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야 인맥이 생기지. 옷이 그게 뭐야?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언제까지 꿈만 꿀 거야? 상대방에게 이 말들은 연인의 성장을 바라는 애정 어린 조언이자 사회 적응을 돕는 현실적인 가이드일 것입니다. 하지만 INTP의 귀에 이 말들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너의 현재 알고리즘은 틀려먹었다. 너는 무능력하니 내 통제를 받아라라는 오만한 지적 침해이자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INTP는 자신의 논리가 비록 남들이 보기엔 게으르고 이상할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가장 최적화된 상태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헐렁한 후드티만 입는 이유는 패션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옷을 고르는 시간과 불편함이라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사교 모임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영양가 없는 대화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 사고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계산된 효율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는 사회적 통념을 근거로 자신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뜯어고치려 든다면 INTP는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남들이 다 하니까는 세상에서 가장 빈약하고 멍청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해? 왜 내가 그 비효율적인 관습을 따라야 해? INTP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1%라도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조언을 강요하는 연인을 보며 INTP는 상대를 생각 없이 남들 따라 사는 꽉 막힌 꼰대 혹은 나이, 고유성을 말살하려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마음의 셔터를 쾅 내려버립니다. 내 인생의 변수와 상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방식대로 디버깅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 시스템에 간섭하지 마.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받는 순간 INTP에게 당신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간섭 오류가 될 뿐입니다. 이 취향은 성역이다. 내 영혼의 소스 코드를 비웃지 마라. 나의 세계를 이해할 지능이 없다면 최소한 침범하지 않는 예의라도 갖춰라. INTP는 대중적이고 힙한 유행보다는 다소 마이너하고 깊이 있는 분야 오컬트, 양자역학, 고전게임, 디스토피아 SF 혹은 난해한 철학 등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런 걸 왜 좋아해? 싶은 기괴한 것들일지라도 INTP에게 이것들은 단순한 킬링타임용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건조하고 지루한 현실 세계에서 INTP의 뇌를 숨쉬게 만드는 산소 호흡기이자 그들의 복잡한 내면을 구성하는 영혼의 소스 코드입니다. 그들은 이 세계 안에서 안식을 얻고 지적 희열을 느끼며 자아를 확립합니다. 그런데 연인이 현실성이나 생산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이 신성한 성역을 짓밟으려 한다면 나이 먹고 아직도 애들처럼 말하나 봐? 그거 파고든다고 돈이 돼?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 너 참 특이하다 못해 이상하다. 상대방은 이를 가벼운 핀잔이나 농담으로 던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INTP의 내면에서는 핵폭탄급의 분노와 경멸이 폭발합니다. INTP에게 취향을 부정당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가 별로네라는 평가를 넘어서 너의 정신세계는 유치하고 하등하며 쓸모없다는 인격살인과 동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INTP는 쿨한 척하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엘리트주의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심오한 세계관의 가치를 모르는 내가 고작 돈이나 남들의 시선 따위에 얄팍한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너야말로 얼마나 얕고 속물적인 인간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와 존중의 차이입니다. INTP는 당신에게 자신의 난해한 취향을 100% 이해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마이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게임을 같이 좋아해주지 않아도 돼.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존중은 타협 불가능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할 자격은 너에게 없어. 나의 우주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INTP는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INTP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이너한 우주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무례한 현실을 기꺼이 폐기 처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세계를 모욕하는 자에게는 접근 거부뿐이다. 이것이 INTP가 지키는 사랑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강요된 사회화 내 얼굴에 가짜 미소를 코딩하지 마. 거짓된 사교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사회 부적응자로 욕먹고 고립된 진실을 택하겠다. INTP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가면을 쓰는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채 출고된 모델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며 웃는 행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고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짓말이자 자기기만입니다. 그들은 가식적인 칭찬과 영양가 없는 스몰 토크가 오가는 사교 모임을 극도로 피곤해합니다. 그곳은 INTP에게 있어 위선이 판치는 비효율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친구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억지로 끌고 가려 하거나 가기 싫다는 사람을 앉혀놓고 연기 지도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거기 가서 뚱하게 있지 마. 좀 싹싹하게 웃어. 리액션도 크게 하고 그냥 빈말이라도 좋네요 해주면 어디 가뒀나? 상대방에게 이것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팁이겠지만 INTP에게는 나의 본질을 부정하라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INTP의 내부 논리는 확고합니다. 재미없는데 왜 웃어야 하지? 별로인데 왜 좋다고 해야 하지? 그건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잖아. 너는 나더러 사기꾼이 되라는 거야? INTP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구토감을 느낍니다. 연인이 옆구리를 찌르며 웃어라고 압박할 때 INTP는 자신이 사랑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서커스링 위에 올려진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표정마저 통제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가면을 쓰고 사랑받느니 맨 얼굴로 미움받겠다. 이것이 INTP에 타협할 수 없는 신념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부끄러운 것이나 교정해야 할 단점으로 취급하는 연인 곁에서 INTP는 숨막히는 구속감을 넘어 존재의 소멸을 감지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 가면을 강요하는 당신의 손을 뿌리치고 욕을 먹더라도 혼자만의 동굴로 도망치는 길을 택합니다. 그곳에는 비록 화려한 조명은 없지만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6. 텔레파시의 함정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해야 해? 똑똑한 너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와 시를 통해 비를 유추했어야지. 왜 멍청하게 굴어? 앞서 본 ISFP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슬픔을 알아주는 감정적 텔레파시를 원한다면 INTP는 말하지 않아도 논리의 빈칸을 채우는 지적 텔레파시를 원합니다. 이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고맥락 소통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INTP의 뇌는 일반인보다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른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그들은 어라는 단서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B, C, D의 과정을 거쳐 G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은 0.1초 만에 내부적으로 완료됩니다. 문제는 입 밖으로 말을 꺼낼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중간 과정을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판단하여 과감하게 생략하고 대뜸 그러니까 결론은 지하라고 던집니다. 그들은 상대방도 자신과 똑같은 배경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논리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전제합니다. 내가 어를 말했으니 당연히 맥락상 B를 유추하고 G를 알아들었겠지?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자 지적 오만입니다. 상대방이 황당해하며 갑자기 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으면 INTP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걸 설명해줘야 해?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고 씹어주기까지 해야 한단 말이야? 그들에게 있어 대화란 정보의 압축 파일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나는 압축해서 던졌으니 내가 알아서 압축을 풀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압축을 못 풀겠어라고 하면 INTP는 상대를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컴퓨터로 취급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결국
이 소통의 단절은 상대의 무지가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하는 INTP의 불친절한 효율성이 만든 비극입니다. 일 설명 비용의 폭이 그걸 꼭 일일이 떠먹여줘야 하는가? 너를 이해시키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인지적 비용이 너에게 이해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비싸다. 고로 나는 설명을 멈춘다. INTP가 연인과의 대화에서 가장 깊은 한숨을 내쉬는 순간은 자신의 번뜩이는 통찰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다시 자세히 설명해줘라고 브레이크를 걸 때입니다. 물론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는 한두 번 친절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 상습적인 패턴이 되는 순간 INTP는 뇌가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뇌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잠깐만 이게 뭐야? 라며 멈춰 세우는 것은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10m마다 설치하는 것과 같은 고문입니다. INTP는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인과관계와 메커니즘을 한 번에 이해 못한다고? 내가 연인을 사귄 거야? 아니면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보모가 된 거야? 그들에게 무언가를 반복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행위인 눈높이. 교육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INTP는 냉정하게 대화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30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설명을 한다 치자. 과연 그 결과로 상대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가? 계산 중. 아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것이다. 투자 설명 비용은 막대한데 수익지적 교류는 거의 없는 이 구조는 명백한 적자 사업입니다. 합리적인 INTP라면 당연히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설명을 시도하려다 입을 다물고 짧게 내뱉습니다. 아니야, 됐어. 그냥 넘어가자. 별로 안 중요한 얘기야.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다행이다. 싸울 뻔했네라고 안도하거나 싱겁기는 이라며 가볍게 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속뜻은 설명하기 귀찮다 정도가 아닙니다. 너의 지능과 이해력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 너와는 깊은 대화가 불가능하니 앞으로는 날씨 얘기나 하겠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상대를 지적 파트너의 목록에서 영구 제명시키는 가장 조용하고 모욕적인 선언입니다. 이 비운의 천재 코스프레 어차피 평범한 너는 내 세계를 이해 못해. 소통이 안 되는 건 내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내 고차원적인 사상을 담기엔 그릇이 작기 때문이지. INTP의 내면 깊은 곳에는 갈릴레오 콤플렉스 혹은 비운의 천재병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우매한 대중들 틈에서 홀로 진리를 꿰뚫어보는 고독한 선지자로 포지셔닝합니다. 이 지독한 자기애는 소통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건강한 소통 방식은 내 설명이 부족했나?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 라고자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INTP의 사고 회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확신하기에 오류의 원인을 외부, 즉 청자의 무능함으로 돌려버립니다. 내 코딩은 완벽한데 내 하드웨어 사양이 딸려서 이 프로그램을 못 돌리는구나. 그들은 역시 평범한 인간들은 내 독창적인 사상을 이해 못해라며 소통의 실패를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기고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집니다. 이해받지 못함을 즐기는 변태적인 우월감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든 INTP의 세계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며 다가가도 INTP는 그 손을 차갑게 내칩니다. 애쓰지 마. 너는 너무 평범하고 상식적이어서 내 세계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없어. INTP에게 평범하다는 말은 욕설보다 더한 경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상식적인 접근을 진부함으로 치부하며 너와 나는 레벨이 다르다는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 지적 오만함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벽을 세웁니다. 상대방은 유리벽 너머의 INTP를 보며 외로워하지만 INTP는 그 유리벽 안에서 나는 고귀하게 고립되었다고 믿으며 만족해합니다. 결국 이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
오만한 관찰자와 무지한 실험체의 관계로 변질되어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3코드 불일치. 우린 애초에 하드웨어가 다르다. 너와 나는 운영체제가 다르다. 이것은 버그가 아니라 수정 불가능한 시스템 아키텍처의 문제다. 반복되는 소통의 오류 끝에 INTP는 결국 가장 냉혹하고도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 나는 팩트와 논리로 돌아가는 리눅스 기반인데, 너는 감정과 직관으로 돌아가는 윈도우 기반이라는 식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INTP는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의 버그는 패치로 고칠 수 있지만 기반 하드웨어와 OS가 다른 것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 되잖아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INTP에게 그것은 계산기에서 최신 고사양 게임을 돌리자는 말처럼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요구로 들립니다. INTP는 엔지니어의 마인드로 생각합니다. 이미 꼬일 대로 꼬인 스파게티 코드를 하나하나 풀어서 수정하느니 차라리 싹 다 지우고 새로 코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 냉혹한 효율성의 논리 앞에서 현재의 연인 관계는 리팩토링 실패 판정을 받고 폐기 처분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울면서 사랑으로 극복하자, 마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 외쳐도 INTP의 귀에 그 말은 낭만이 아니라 비논리적인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사랑은 마법이 아니야. 감정만으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덮으려는 건 113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아. 그들에게 사랑이란 호환되는 사양끼리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이지, 맞지 않는 사양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알케미 연금술가 아닙니다. 결국 INTP는 우린 태생적으로 안 맞아라는 운명론적 결론을 내리고 미련 없이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상대방에게는 잔인한 이별이지만 INTP에게는 오류 없는 쾌적한 시스템으로 복귀하기 위한 필연적 최적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긴 분석의 끝자락에서 INTP인 당신에게 아프지만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부디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도망치지 말고 당신의 고성능 CPU를 자기 성찰 모드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날카로운 논리적 사고가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고립자로 만들었나요? 당신은 연애라는 과정 속에서 늘 내 말은 틀렸고 내 말이 맞아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찌르고 인과관계를 밝혀내어 승리했을 때 짜릿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연애는 승패를 가리는 토론 대회가 아닙니다. 논리에서 이기고 관계에서 지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군을 전멸시킨 뒤 폐허가 된 땅의 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에서 왕이 되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의 그 차가운 분석이 상대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 또한 외로움이라는 가장 춥고 어두운 독방에 갇히고 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논리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비합리적인 동물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혹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요. 이 비합리성을 버그로 취급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관계에 실패할 것입니다. 진짜 지적인 사람은 논리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감정의 영역까지 변수로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당신의 뛰어난 지능을 관계를 파괴하는 데 쓰지 않고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쓸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분석 모드를 끄고 수집 모드를 켜라. 연인이 감정을 토로할 때 제발 뇌의 비판 및 해결 모드를 강제로 종료하십시오. 그리고 순수 데이터 수집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상대의 감정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오류나 버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팩트 상태 값입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해서 비를 분석하거나 고치려 들지 않듯 연인의 슬픔도 그냥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잘못된 알고리즘 왜 슬퍼? 원인이 뭐야? 분석 및 검증 시도 충돌 발생. 수정된 알고리즘. 아, 지금 이 사람은 슬픔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었구나.
상태 확인 연결 성공. 그리고 그 데이터에 맞는 최적의 출력값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공감입니다. INTP인 당신에게 이것은 무의미한 앵무새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논리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계 유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 한마디면 상대방의 감정은 해소되고 일시간 걸릴 논쟁이 1분 만에 평화롭게 끝납니다. 최소의 비용말 한마디로 최대의 효용 평화를 얻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가성비 솔루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잠수 대신 디버깅 시간을 공지하라. 갈등 상황이 오거나 에너지가 방전되어 도망치고 싶을 때 말없이 사라지는 것은 시스템의 치명적 오류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을 이별이나 무시로 오해하여 불안해하고 그 불안은 결국 분노가 되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도록 당신의 사용 설명서를 미리 제공하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시스템 점검 공지와 같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이 복잡해서 과부하가 걸렸어.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딱 내일 저녁까지만 혼자 있게 해줘. 그때 연락할게. 이 짧은 메시지 안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상태 보고, 과부하 상태임 인정. 안심시키기 너 때문이 아님을 명시. 데드라인 언제 돌아올지 약속. 기약 없는 잠수는 공포지만 예고된 휴식은 기다림이 됩니다. 이 한마디의 논리적인 설명이 상대방의 불안을 잠재우고 당신에게 합법적인 자유와 안전한 동굴을 제공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라. 함께 멍하니 있거나 영양가 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 혹은 그냥 손잡고 걷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기계도 24시간 풀가동하면 과열로 터져버립니다. 기계 사이에는 마찰을 줄이는 윤활유가 필요하고 데이터 전송에는 충돌을 막는 버퍼가 필요합니다. 연인과 보내는 그 무용한 시간들이 바로 당신의 팽팽한 논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정서적 윤활유이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필수 버퍼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는 기계적인 사랑은 마찰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집니다. 진정한 효율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가끔은 뇌의 전원을 끄고 심장이 시키는 대로 조금은 멍청해져 보세요. 비논리적인 농담에 낄낄거리고 의미 없는 장난을 쳐보세요. 그 쓸모없음이 당신의 영혼을 가장 쓸모있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행위입니다. 11이 2가 아니라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는 기적과 모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토록 숭배하는 세상의 진리는 때로는 그 비논리적이고 카오스적인 사랑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그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겨먹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여린 마음을 지키는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지능이 차가운 칼날이 아닌 따뜻한 방패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 없는 차가운 AI가 아니라 따뜻한 피가 흐르는 진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